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팔정도 가운데서 두 번째 정사유, 바른 생각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지죠. 빨리어로는 삼마 쌍까빠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산스크리트는 삼마 쌍깔빠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발리어보다는 산스크리트가 좀 어원적으로 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리어의 어원을 찾을 때 주로 산스크리트에서 찾는 경향이 많죠. 깔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다에서부터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은 사유라는 의미도 쓰였지만 어떤 맹세를 할 때 깔빠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쌍깔빠 하면은 맹세, 서원이라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삼마 쌍칼파는 바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까빠라는 것은 생각, 빨리어로는 그래서 바른 생각이에요. 얼른 보면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두 가지가 같은 줄기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정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세간과 출세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욕심에 의지해서 각각의 다양한 그런 세계로 벌어진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욕심을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급하고 저급한 그 다음에 나와 남을 고통으로 주는 그런 세계로 가는 욕심으로부터 고상한 세계로 가는 욕심으로 바꾸자 하는 그것이 바로 바른 서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바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른 생각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경전에 보면 바른 생각을 세 가지로 주석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욕망을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삶, 네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급한 욕망, 그 다음에 하열한 욕망, 남을 해치면서도 라도 내가 행복해지자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은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잉사라고 하는 것은 해치는 것을 말해요. 비잉사, 다른 생명들을 해치지 않는 생각. 그래서 첫 번째로 욕망을 덜어나가는 생각, 두 번째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로 부야바다라고 하는데, 부야바다라고 하는 것은 썽남이에요. 그래서 진심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을 다시 말하면 반대말이 까루나, 연민심이죠. 그래서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연민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 그래서 세 가지 바른 생각인데요. 하나는 나 자신의 욕망에 대한 생각을 자주자주 하지 말고 욕망을 덜어나가는 삶을, 그런 생각을 하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욕망을 덜을 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는 생각을 줄이고 없애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바른 생각이면서 또 바른 서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하면 인과에 대한 믿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남을 해치어도
나에게 아무런 결과나 가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존중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남을 해쳐서 커다란 이익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가나 과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른 사유, 바른 서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른 사유와 바른 서원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하면은 바른 견해의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인과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에 의지해서 바른 서원,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바른 목표라고 하겠죠. 목표가 바른 거예요. 어떻게 바른 목표를 세우는가? 그 나쁜 그 과보가 올 수 있는 생각을 금하는 것이 바로 바른 사유, 바른 서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좋은 과보가 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잡는 그것을 바른 서원이라고 한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나와 남을 혹은 남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은 나쁜 생각이고, 나와 남을 동시에 행복하게 하거나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생각뿐인데 그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 대로 행위를 한다. 그래서 생각과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먼저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는 세 가지 업을 얘기해요.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래서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하는데, 신업과 구업은 하나고 그 다음에 의업은 또 하나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의업을 쨌다나 까르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업과 신업을 쨌다 있다. 그래서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한 그 업이 신업과 구업의 원인이 되고, 신업과 구업은 마음으로 생각한 것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견을 통해서 정사라고 하는 인과율이 존재하고, 정사를 통해서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몸과 말의 행위라는 과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견과 정사의 실천적인 요소가 바로 정어, 정명이다. 정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바른 말이죠. 삼마와짜, 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삼마까마, 그래서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고,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마아지바, 그래서 바른
직업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세 가지 중에서 정어를 그렇게 말씀 드리게 됐는데요. 이 정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진실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뭐 천수경이나 이런 경전을 읽다 보면 시박참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시박이 이제 무엇이냐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래서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 네 가지가 바로 말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업인데요. 이제 망어라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들이 다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부가 오느냐 하면은 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남들이 나도 믿지 않고 나도 남들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괴로운 상태가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진실한 말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글자 그대로는 기이한 말인데 사실은 꾸민 말에 해당해요. 꾸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좋지 않은 의도로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을 기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것을 기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망어, 거짓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망어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기여는 사실을 30%, 50%, 70%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확장을 하는 거죠. 조금 이렇게 거기에다가 데코레이션을 좀 하는 거예요. 말을 조금 이제 이것을 기여라고 그렇게 하고요. 이제 양설과 악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질하고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양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기운이 약해, 힘이 약하고 그러면은 앞에서는 아부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진심을 속일 수 있나요? 친한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양설이라고 그래요. 이건 기가 좀 약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센 사람들, 기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짓 잘 안 해요. 바로 그 앞에서 세게 후려쳐 버리죠. 아주 욕설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하거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상대방이 조금 잘못해서 자기 자신이 사고가 날 지경에 이르면 기가 강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아주 막 창문 내리고서 아주 심한 말로 시옷시옷을 그렇게 해버리죠. 이것은 이제 악구에 해당해요. 근데 기질이 약한 사람은 그 힘이 약한 사람들은 앞에서는 그러지 마요 하면서 그 뒤에 그 옆에 차 탄 사람에게 뭐라고 시옷시옷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설과 악구는 사람의 기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상대방의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험담을 본인 앞에서 하든가 아니면 뒤에서 하든가에 따라서 양설과 악구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설과 악구는 험담하고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망언은 거짓말하고 관련된 것이고, 기여는 이제 어떤 사실에다가 항상 30% 50% 이상을 그렇게 섞어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요것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 네 가지 말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동기가 유발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잘못된 언어적 행위는 인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 어떤 인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가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의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순간적인 모면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꾸민 말도 미래의 이것이 몇 시간 후, 그 다음에 몇 달 후면은 이 거짓말이 탄로 날 텐데, 순간을 묘면하기 위해서 그 미래의 결과, 인과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설과 악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남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 당사자에게 미래에 들어간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구도 나에게 거친 말을 들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현재 하는 행위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날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혜의 속성은 무엇인가?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느냐? 현재와 미래의 두 가지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보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과거의 그 행위가 현재의 결과를 미친다라고 하는 그것을 동시에 보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고, 그리고 단지 현재의 순간만을 보는 자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인과가 작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지 못하다. 그 다음에 그 인과가 작용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어 행위를 할 때 조심하게 되는데, 거짓말을 한 다음에 얻어지는 결과가 거짓말을 할 때의 만족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꾸민 말을 한 것에서 오는 순간적인 모면보다도 미래에 오는 결과가 엄청나게 이자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설이나 악구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한 것이 그 다음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할 줄 아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망어, 양설, 기여, 악구를 하지 않는 그런 실천행으로 오는 것인데, 그 실천행은 바로 바른 목표 때문에, 바른 목표는 바른 견해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어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업과 정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